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장기중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을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치매 관련해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데 국회 보건의료발전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하시고 또 최근에 가장 중요한 게 치매 환자분들을 보면서 소중한 경험담 또 전문적인 지식을 나눠주는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책을 좀 내주셨습니다. 오늘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 장기중 선생님은 제가 그 전공 시절, 레지던트 시절에 그때 이제 파견 나와셔서 네. 아주 잠깐 뵀었는데도 네. 정말 따뜻하신 분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거든요. 지금도 인상이 너무 좋으시죠? 그쵸? 네. 지금 저 여기가 좀 따뜻해요. 여기가 좀 따뜻해요. 제가 심지어 아, 적당히 웃겨야지 너무 심하게. 네, 이 사라지고 있지만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은 제목을 어떻게 정하게 되셨나요? 네, 어찌 보면은 저희가 치매 두려움을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그런 어떤 인간다움의 조각,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그 인간다움의 가장 저희가 첫 번째로 떠올리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 중간에도 조금 이렇게 내용의 부분도 있지만 일단 그 사랑의 단편이 그 어떻게 또 치매 어르신 분들에게 그런 어떤 제목이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치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다가가고 이렇게보다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야 치매 걸리면 어떡하지? 맞아요. 이런 걱정이 더 크고 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젊은 사람들도 혹은 좀 이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서 노인화가 좀 되면서 치매가 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더욱 어떤 경우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시고 보통 어떻게 다뤄가야 하실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사실은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은 처음에 와서 이제 그 본인이 뭔가 치매에 걸렸다라는 이 느낌이라든지 이것만 딱 받으셔도 물은 그냥 확 차고 나가시는 어르신분들도 많이 뵀었었고 보호자분들도 그냥 어떻게 참으려고 하는데 보호자분이 이제 치매 진단이 내려지게 됐을 때 눈물을 왈칵 쏟아버리게 되면 또 옆에 있는 이제 어르신분들이 당황하거나 더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치매라는 단어를 환자분들한테 먼저 딱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억이 깜빡깜빡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어떻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들여다보면서 같이 넘어가느냐가 일단 이 치매를 다루는 첫 번째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내가 너한테 뭐 할 말이 있었는데 아유 야 내가 요즘에 자꾸 깜빡깜빡해. 안녕하세요 박순희입니다. 나도 엄마를 영원히 기억할 거야. 결국에는 8년, 네네. 10년 이렇게 있으면 돌아가시는 병인데 그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대체 언제 끝나지?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건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는 좀 더 잘할 걸. 이런 슬픔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고 화도 많이 나고 짜증도 많이 나고 이런 게 조금 더 보호자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보통 저희가 이제 20시간, 돌봄이 20시간 이상 늘어나면 우울증이 이제 발생 확률이 보호자가 5배 이상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연구 결과로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주 20시간이라는 게 상당히 짧은 건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시간.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5배 이상의 어떤 위험을 가져올 만큼 이 보호자분들의 마음에 이제 큰 상처로 남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삶을 이제 어르신분이 마감하고 보호자만 남게 됐을 때도
옆에서 지켜봤던 제일 돌봄을 많이 했던 보호자가 결국 그 애도하는 과정은 더 힘들게 많이 겪으시게 되다 보니까 아마 어찌 보면은 이제 치매 환자분들을 돌본다는 거는 치매 환자분들만큼 가족분들을 저희가 더 많이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책에 이제 예. 장민준 선생님도 아버님이 겪으셨던 내용을 네. 굉장히 네. 이제 인상 깊게 남겨주셨는데 네. 아버님의 그 얘기 하나 부탁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이 혹시 치매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은 없으셨는데 네. 그 두 가지 다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아버님이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고개가 그냥 대화하시다가 갑자기 확 구부라지시면서 피가 흥건하게 다 네. 터지는 상황이었었고 의식을 잃으신 상태에서 이제 그 대학병 응급실로 이제 네.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뇌경색이 발생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대 동맥 이제 네. 큰 혈관이 막히다 보니까 뇌기능이 빨리 이렇게 악화되고 또 뇌부종이 이제 발생하게 네. 되는데 아유. 그때부터 이제 응급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이제 선망 증상도 상당히 경험하시고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제 혈관이 또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또 앞쪽에 있는 작은 혈관이 네. 막으면서 문제가 점점 더 진행되는 네.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의식 돌아오시고 얘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지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막 불은 막 하얗게 그러니까 환하게 네. 켜져 있는데 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가 뭔가를 음. 막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자기를 바라보는 것 같지 않고 바쁘게 막 움직이는 네.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소리 지르는 것 말고는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소리 지르고 네.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말은 못했지만 그 음. 소리를 질렀던 게 도와달라는 네. 그 얘기였다는 걸 얘기 네. 들었는데 순간 섬찟할 때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네. 병원 카드가 있어야지 네. 빨리 줄 네.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거 없어져가지고 찾는데 아버님이 당황하시니까 아. 네. 차에 저하고 아버님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옆을 보시면서 어머님을 막 찾으시는 네. 그런 아.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은 이게 계속 그러셨으면 모르겠는데 순간 당황하시기다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딱 나오는데 이거는 저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네. 네. 그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예. 뭐 그때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네. 뭔가를 어떻게 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듯이 보호자분들한테 얘기하시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당황스러워져요. 예, 그게 제가 보지 않았던 내 가족의 모습을 순간 봤을 때는 이제 가슴 철렁한 네. 모습이고 저도 그 순간이 좀 정지됐던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제 호주머니에서 병원 카드를 찾아가지고 네. 아. 여기 있다고 그냥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뭔가 자꾸 이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했던 모습이 기억이 남지만 네. 그건 제가 뭔가를 탁 계획해서 적절히 대응해서 아버님을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탁 해드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 네. 저도 그냥 당황했다는 느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족분들한테도 분명 그 생각하고 있고 미리 좀 저희가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계속 좀 고민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외래에서도 환자분들이 나 이거 기억 상실이 너무 심하다, 막 건망증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혹시 내가 이거 치매의 초기는 아니냐 이런 것도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기억력이 그냥 떨어지는 단순한 건망증과 어떤 정말 명백히 어떤 치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에 어떤 뭐 기준 그런 게 있다면 좀 어떤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그거를 그런 문제가 있겠어. 네. 나중에 뭐 시간 남으면 받을게 하고 네. 그냥 넘기시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집에서 조금 이런 좀 몇 가지 방법을 좀 알고 그런 걸 해보면서
우리 부모님의 어떤 치매 증상에 대한 걸 확인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시계 그리기 네. 저는 좀 많이 오. 추천드리거든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한 11시 15분이나 8시 네. 40분 한번 그려보세요. 네. 라는 얘기를 해서 8시 40분, 네. 네, 네. 11시 15분. 네, 보통 이제 이 두 가지 시간을 많이 이제 음. 얘기를 아. 드리는데 그렇게 그려봄으로써 요거에 대한 이 그 좀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림이 좀 이렇게 돼 있으면 치매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이 아. 실제로 연구 결과로서 음. 이렇게 좀, 네. 좀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시계 그리기 검사 같은 경우에 규칙적으로 좀 해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지 네. 점검해보는 거는 좀 수월히 좀 해볼 수 있는 아, 방법이에요. 그러게요. 훨씬 네. 좀 당장, 간단한 것 네. 같아요. 당장 어머니한테 네, 가서 네. 뭐 저- 엄마 이거 네, 좀 맞아요. 그려보세요. 8시 네. 40분, 네. 11시 15분. 네. 저희 어머니한테 그 MMSE 하면 오늘이 몇 년도예요? 뭐 오늘이 몇 월이에요? 아우, 그러면 이제 뭐 하는 너, 거니? 너 이제 내가 그러지. 내가 미쳤니? 그치, 내 그치. 미쳤니? 약간 이렇게. 너 엄마를 무시하니? 이럴 맞아요. 수도 있는데 네, 시계 어르신 분들이 많이 버럭하세요. 네, 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막. 시계 그리기는 네. 훨씬 좀 그쵸, 그쵸. 용이하고 그래요. 좀 그런 방어를 조금 덜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지금 8시 40분 잘 안 그리시는데 전자시계. 지금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계속. 저도 지금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8시 40분이. 이게 더 앞으로 가야 돼. 이게 더 앞으로 가야 돼. 약간.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에 대한 공포가 아마 가장 큰가 봐요. 신발 벗고 뛰쳐나와가지고 네. 실종이 되셨었어요. 아, 아이고. 예. 치매 어르신 분들의 공격성 특징이 화를 내는 상황만 돼버리는 거야.